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모신용시장이 곧 붕괴 직전이고 이게 은행 파산에 시장 붕괴까지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경고 말이에요. 좀 무섭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충격적인 주장이 어디서 나왔고 그 근거는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덫에 걸리기 전에 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한 문장. 와, 진짜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그냥 조심하세요 수준의 경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장에선 공포가 번지고 있다는 신호.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이 대출 대란이라는 게 정말 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주장이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주장의 출발점, 그게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거대한 위기 시나리오의 첫 번째 도미노가 대체 어떻게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요즘 AI가 코딩까지 다 하잖아요? 바로 이 AI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말 그대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낡은 게 되어버리면서 이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모신용 펀드들 있잖아요. 그 대출 자산의 가치도 같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모신용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은행 말고 다른 기관들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대출은 주로 사업개발회사, 그러니까 BDC라는 곳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시장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천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융 시스템에 약간 그림자 같은 곳에 숨어있던 거대한 시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금만 가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UBS 분석을 인용해서 이 위험 규모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이 거대한 시장의 약 35%, 금액으로 치면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이 바로 이 AI 때문에 부실화될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시한폭탄의 크기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UBS는 이 사모신용 부도율이 무려 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이게 평상시보다 몇 배나 높은 수치거든요. 다시 말해 수많은 대출금을 그냥 떼이게 되면서 시장 전체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AI에서 시작된 이 작은 균열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집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모신용대출을 해주는 BDC들의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요. AI 때문에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달걀을 너무 많이 담아놓은 거죠.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도미노 효과가 예측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프트웨어 기업에 빌려준 돈이 부실화됩니다. 그럼 두 번째, BDC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겠죠? 세 번째, 겁을 먹은 BDC들은 일단 현금부터 챙기려고 대출을 꽉 잠가버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돈줄이 마르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는 그런 전반적인 신용 경색으로 이어진다는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대출 연체율이 올라갈 때마다 은행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출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건 거의 공식과도 같았죠. 신용 공급이 줄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바로 그 수순입니다. 신용 문제만으로도 심각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료는 이 문제가 주식시장의 붕괴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주장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소프트웨어나 사모신용 관련 주식들 있죠? 이런 주식들이 전체 시장, 그러니까 S&P 500 지수보다 먼저 움직이는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경보 시스템에 이미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 엄청난 매도세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료는 세 그룹을 딱 지목합니다. 첫 번째는 딜러들. 이건 좀 복잡한데 특정 옵션 포지션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 펀드. 이건 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건데 매수자 실종 현상입니다. 다들 팔려고만 하지 아무도 사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락의 소용돌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자료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지수 VIX가 꿈틀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게 보통 시장이 크게 조정받기 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고 신호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암울한 전망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자료는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일종의 생존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같이 한번 보시죠. 제시된 전략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보다 일단 내 돈을 지키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경기에 민감한 위험 자산 비중은 줄이고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이나 유틸리티,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 쪽으로 피신하라는 조언입니다. 이런 방어적인 자세를 강조하려고 자료는 채권왕으로 불리는 유명 투자자 제프리 건들락의 조언을 인용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20%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라. 이건 혹시 모를 허락장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실탄을 미리 마련해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을 경고하면서도 자료는 딱 한 군데 AI와 에너지 분야의 특정 기업을 오히려 기회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회사가 바로 그리드 AI 테크놀로지스, GRDX라는 곳인데요. 이 회사가 왜 주목받냐 하면 AI 기술을 전력망에 접목해서 효율성을 확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이런 분석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다 듣고 나니 결국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자료의 주장을 따라가 보면 AI는 한편으론 위기를 불러오고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AI의 양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